여러분의 꿈을 힘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의 드림톡, 여러분의 꿈 서포터 강민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EBS 최고의 교사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으며 행복교육, 도덕교육, 인성교육, 꿈교육, 그리고 감성 수업에 관심이 많으신 현재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도덕선생님 박영하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별명이 꿈쌤인 박영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쌤, 학생들이 꿈쌤이라고 붙여줄 정도면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인기보다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 꿈을 키워주는 다양한 그 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꿈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저만 보면 이제 꿈이 생각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꿈쌤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아주 영광이죠. 예. 그러면 평소에도 이렇게 꿈 수업을 하실 정도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행복교육, 도덕교육, 감성 수업과 꿈 수업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려면 감성도 풍부해야 되고 또 인성도 갖춰져야 되고 또 인생의 어떤 목표가 사실 행복인데 행복에 대해서도 어떤 습관이나 능력을 키워야 되고 또 모든 교육의 바탕은 좀 도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덕교육도 제가 도덕교사로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잘 갖추면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꿈 수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2006년도에 그 아이들 출석을 부르는데 그냥 번호나 이름으로 부르는 출석보다는 아이들의 꿈을 이렇게 스스로 말하게 하면 꿈이 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고 나서 꿈 출석이라는 걸 부르기 시작했어요. 꿈 출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강민경이라고 제가 이제 어떤 학생 이름을 부르면 장차 훌륭한 MC가 되고 싶은 강민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네, 좋은데요? 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 꿈을 이렇게 자꾸 출석 때 부르다 보면 꿈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꿈 출석을 벤치마킹을 해서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시행하셨을 때 학생들이 좀 많이 쑥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꿈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꿈이 있지만 이렇게 좀 추상적인 막연한 아이들도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꿈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엔 아직 꿈을 찾아가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꿈이 없는 아무개입니다. 또 언젠간 꿈을 찾게 될 아무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꿈이 있는 당당한 아이들은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뭐 장차 공인회계사가 되고 싶은 아무개입니다. 장차 뭐 무역회사 사무원이 되고 싶은 아무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꿈을 당당하게 외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의 과정에서 꿈이 없던 학생이 나중에 꿈이 생기거나 아니면 꿈이 변하는 학생들도 간혹 많겠어요. 그럼요. 그 처음에 이제 출석을 부르기 위해서 그 지어낸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자기 관심사가 바뀌고 또 꿈에 대해서 뭐 다양한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뀌는 아이들도 있고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것은 꿈이 바뀌거나 이런 것보다는 꿈이 없는 것. 꿈이 없으면 아무래도 되는 대로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가지는 데 있어서 꿈 수업이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꿈이 없거나 이렇게 꿈 앞에서 방황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 학생들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선생님께서는 더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문제를 그 고민을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자신의 그 롤 모델을 찾아가서 인터뷰해오는 숙제를 내주거든요. 이게 정말 영상으로 인터뷰를 해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그 영상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이제 그 설문으로, 설문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로도 하고 직접 뭐 외국에 있다든지 만나기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도 하는데 상당히 아이들이 정성 들여서 해오는데 간혹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꿈이 없는데 누구를 인터뷰할까요? 그럼 제가 그 아이 눈을 딱 째려보면서 꿈이 없는 사람을 인터뷰해와 라고 대답을 했더니 아이가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꿈이 없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구나.
인터뷰할 상대를 찾기도 힘들잖아요. 꿈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 해오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꿈을 갖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대답을 참 잘했구나 내가 그 네. 질문에.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이제 가끔 강의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해드리면 선생님들이 많은 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 꿈이 없으면 그냥 지금부터 꿈을 지어내서라도 해봐 막 이렇게 아니라 꿈이 없을 땐 꿈이 없는 사람을 인터뷰해라 라고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딱 제자한테 얘기하면 제자가 많은 걸 깨달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이 궁금해져요. 네. 선생님 고등학생 때도 꿈이 도덕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뭐 꿈이 도덕 선생님은 아니었고 네. 저희 아버님이 이 초등학교에서만 한 40년 계시다가 이제 뭐 한 10년 전에 퇴임을 하셨는데 네. 아버지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다양한 그 감성이 풍부하게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걸 배웠죠. 그리고 원래 저는 뭐 교육에 종사하는 것은 제 꿈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사였어요. 뭐 대학 교수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외교관도 있었고, 뭐 이렇게 생활 기록부에 써놓는 공식적인 그 희망은 그거였는데 실제로는 뭐 성우도 되고 싶고, 가수도 되고 싶고, 뭐 배우도 되고 싶고. 근데 이것을 교사가 되니까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연기도 해야 되고, 가끔 네. 노래도 불러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시도 낭송해줘야 되고 하니까 참 잘했다. 교사가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저만 해도 저는 불과 몇 년 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네. 저만 해도 제가 고등학생 때랑 지금 고등학생들은 참 많이 다른 게 느껴져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더더욱 선생님 고등학생 때랑 지금 고등학생들을 보면 네. 많이 다른 게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공부에 이렇게 할애를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때는 할 게 공부밖에 없어서 뭐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때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네. 근데 저희는 뭐 주말이면은 뭐 사이클을 빌려가지고 하이킹을 가기도 하고 우와, 네. 그다음에 또 무슨 근처 학교에서 시화전이 있으면 가서 구경도 하고 또 뭐 점심시간이면 나가서 축구도 하고 하여튼 공부하고 다른 것을 잘 이렇게 조화시켜서 그야말로 이제 지덕체를 겸비한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는데 상당히 그 우리들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지덕체 중에 너무 이 지 쪽에 맞아요.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인성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부족해서 그게 많이 걱정입니다. 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부 이렇게 하나라는 공부라는 그 환경에만 놓이게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꿈도 없게 되고 자기의 꿈이 공부에 관련된 게 아니면 방황하게 되는데 네.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는 너무 쉽게 너 왜 꿈이 없니? 이렇게 몰아가는 건 아닌지 저도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더 현역에 계시니까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 와서 거의 10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네. 장차 10년 후, 20년 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나 뚜렷한 어떤 목표나 설계가 없이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에게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교육자적인 어떤 사명감 때문에 교사로서 이제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큰 임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0가지 정도의 프로젝트 수업을 지금까지 이제 꿈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네. 그 매시간 꿈 출석을 부르죠. 꿈 네. 출석.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꿈을 키워주는 노래로 한 곡씩 꼭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도 물론 좋지만 그런 가사를 음미하면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뭐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시를 또 한 수씩 꼭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꿈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네. 그다음에 뭐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뭐 이런 좋은 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성공이란 무엇인가 에머슨의 그 시 중에서 성공이란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이 세상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요즘 성공에 대한 이미지가 뭐 돈, 명예, 출세, 뭐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에 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성공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의 임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선생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심으로 인해서 만약에 한 학생이라도 조금 변화가 일어난다면 예. 그걸로 인해서 되게 선생님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교사의 가장 큰 보람은 학생의 변화죠. 근데 이제 학생은 세 가지를 잘 이렇게 교사가 그 실천했을 때 변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네. 꿈을 갖도록 해주는 거. 아이들이 꿈을 갖도록.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잘 발견해가지고 네. 그 재능을 직업과 연결해서 어. 그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학교에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학교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또 친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관계를 잘 맺도록 어떤 소통의 어떤 교육을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단 한 과목이라도 즐겁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과목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네. 학교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선생님들은 자기 과목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그런 그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되겠어요. 예. 아, 네, 제가 지금 방과후 선생님으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한 10명 정도한테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되게 미흡하겠지만 선생님들의 심정을 조금씩은 알 것 같더라고요. 네. 뭐 한 가지 예로 들면 학생들은 계속해서 놀고 싶어 해요. 네. 수업 시간이 그렇죠.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고 네.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길 원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럴 때 선생님만의 비법이 있다면 어떤 저는 것이 수업을 이제 일방적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 던져주는 수업이 아니라 네.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거꾸로 알아차려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 그쪽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집중을 하면 훨씬 더 수업을 기다릴 것 같아요. 지금 수업을 아이들이 기피하고 막 따분해하는 이유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어떤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맞아요. 가르침을 배움을 강요받으니까 네. 그 시간이 지겹고 따분하죠. 그러니까 원래 진정한 교육은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속에 있는 어떤 재능이나 또 어떤 그 간절한 열망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구조화시켜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교사가 정해진 시간에 잘 제공하는 그런 형태여야 하는데 지금은 제도화된 교육기관에서는 보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네. 그 아이들의 어떤 그 기호나 선택 그런 거는 거의 무시당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수업의 어떤 그 형식은 교사가 정하고 네. 내용은 학생들이 채워갈 수 있는 어... 그런 수업 형태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교육의 어떤 그 수업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혹시 조는 학생 없나요? 조는 학생이 있으면 이제 제가 성격이 조는 학생이 있다는 것은 내 수업이 재미없다는 증거니까 상당히 반성을 하게 되죠. 원래 초보 맞아요. 시절에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조라 하면서 어떤 상대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수업이 얼마나 재미없으면 저렇게 자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졸거나 자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사실은 훌륭한 교사니까. 그래서 이제 졸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시작할 때 꿈출석을 부르는 거.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뭐 인사를 할 때도 전부 일어나서 공수 인사를 이렇게 공손하게 서로 주고받는 거. 배꼽 인사. 예. 그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 질문을 안 하면 한 학기 동안 질문을 5번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5점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질문이요? 네, 질문을 하게 만들고 질문을 한 학기에 5번씩 해야 수행평가에서 5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뭐 점수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은 아니고 애들에게 어떤 그 참여. 그렇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네.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오늘 박영하 선생님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선생님의 노력을 과연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KBS 드라마 학교 2013을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학교에서마저 인성을 가르치지 않고 공부만 가르친다면 학원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나. 그리고 학생들이 미우나 고우나 학생들이 인성과 그리고 지성을 같이 계속 책임지기에 나는 강사가 아니라 선생님일 수 있는 것이다. 학생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나깨나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열정을 난 과연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반성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잠시 마쳐보려고 합니다.